아니 그리고 한겨레 21의 김한 기자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체포영장 재발부됐죠? 네네. 네, 재발부가 됐고 공수처 언제 갈까요? 각자 단도직입적으로 가겠습니다. 개인적인 그냥 추측이니까. 네. 네. 11일? 11일? 네. 오, 좀 시간이 좀 있네요. 아니 10일 날 네. 경호처장 3차 소환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0일 날. 뭐 3차 소환까지 해놓고 경호처장 체포영장 들고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아 처장 불러다가 조사하고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네네. 너도 잡고 윤석열도 잡고 네,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잡고 윤석열. 그다음에 윤석열 잡는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뭐 개인적인 예측이니까. 네네네. 우리 김한 기자님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처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개시한 상태에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경호처에 대한 강제 수사를 개시한 상태에서 체포를 한다 대통령까지라고 하면 좀 며칠 걸릴 거고 그렇지 않을 거면 저는 내일 정도의 작전 계획 수립이 끝나면 이르면 목요일 날 갈 수도 있다. 이르면 목요일 날 갈 수도 네. 있다. 왜냐하면 경호처장이나 경호처 관계자들은 체포영장을 받지 않아도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 상황이기 그런데 때문에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예측이 틀리는 걸 하겠습니다. 빨리 되면 좋겠다는 네, 마음도 네, 갖고 네, 계시니까. 네,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내일 왜 안 가? 그럼 막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언제 갈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후반전으로 바뀌면서 여러분 이제 영상 보셨잖아요. 그게 오동훈 공수처장의 이제 사과입니다, 국회에서. 마지막 각오로 준비하겠다. 이런 각오까지 내비치긴 했는데 시기는 둘째치고 두 번 이제 다시 갔을 때 네. 우리가 봤잖아요. 정말 허무맹랑하게 나오는 거. 이번에는 좀 어떻게 할 것인지 믿음이 가십니까? 확실하게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동훈 공수처장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가 가라고 한죠. 네가 직접 가라. 직접 가야죠. 이게 역사적 오, 사건입니다. 음. 대통령 체포하는 정도면은 공수처장급이 직접 가서 저는 현장 지휘하는 척이라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첫날도 현장 기자회사에서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1차 네. 체포영장 집행할 때도 오동훈 처장이 같이 와서 어차피 경호처가 저항할 거가 예상됐는데 뭐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그 정도 강도일 줄 몰랐다 이런 정도 아닙니까? 200명 나와서 무서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러면 공수처장이 직접 와서 그 자리에서 최상목 대행이랑 통화를 시도하고 이 경호처 저 병력을 지휘해달라라고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주저앉는 모습이라도 보였어야 공수처가 실제로 체포할 수 있는 결기가 있다라고 볼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럼 그 자리에서 계속 공수처가 브리핑을 하고 뭐 이런 상황들로 몰고 갔어야 되는데 지금 1차 체포가 이미 그렇게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2차에서는 공수처장이 뭐 마지막 각오라는 거는 본인 자리가 이제 여기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오늘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그러니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런 말을 정당한 영장을 발부받은 기관의 기관장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한국 사회에 지금 저희가 뭐 얘기하고 있지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 그렇죠. 근데 이번에 가면은 오늘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특공대도 가고 장갑차도 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철저하게 준비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차벽이 강화가 되고 네. 철조망 지금 칭칭 올려놓고 있고 네. 엄청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조금 빡세게 지난번과는 다른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관측이 있는데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경찰 쪽에서는 준비를 그래도 잘 한다고는 한 것 같은데. 네.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 자체가 지금 현행 적법하게 받은 영장에 저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 불법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행위 자체도. 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결심은 결심. 물리력 대 물리력으로 붙을 거냐를 국민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아무도 원하지 않고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겠죠. 그러면 결심은 저것이 위법이고 우리가 어떻게든 저것을 해체한다. 근데 저것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000명이 필요할 수도 있고 2,000명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영장 집행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가로막는 것들을 다 해체하고 다 뜯어낸다. 최소한 이 정도의 준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저쪽에 200명 아니 최대한 나오면 700명도 나올 수 있어. 그럼 우리 2배는 있어야 되나? 이게 아니라 물리력 대 물리력이 아니라 그래서 1차 저지를
할 때 첫 번째 차벽밖에 못 뜯어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또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그런 결심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저쪽에 몇 명 나오니까 우리가 대응 병력이 몇 명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다 불법이다. 이 불법을 걷어내는 게 법치주의 국가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틀이 걸리던 3일이 걸리던 하는 거죠. 맞아. 네. 아 우리 평론가님은 제가 수색대 출신입니다. 아 수색대 출신이세요? 네, 네. 철조망 그 가만히 두 개 던지면은 그냥 밟고 넘어가면 됩니다. 아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철조망은 아무것도 아니다. 네, 아무것도 아니고요. 일단 헬기 띄워야 됩니다. 헬기 헬기를 띄어서 띄워야 위압적인 장면을 연출을 하고요. 공중에서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핸드마이크 들고 선무 작업해야 됩니다. 자, 당신들은 지금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법으로 전형 체포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공무원이라면서 체포된다면 면직 처리돼 파면 처리됩니다. 그리고 저거 뭐죠? 연금도 연금. 없어집니다. 이런 거 선무 작업하면서 완전히 정신적으로 제압을 한 상태에서 맞아. 들어가 가지고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2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저도 사진을 봤는데요. 실제로 스크럼에 적극적으로 있던 사람들 한 4,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등 그 경호처의 지휘부들만 끄집어낸다면은 이른바 늘공들은 그렇게 죽기 살기로 버텨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씀하신 뭐 선무방송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경호처 직원들한테 니네 우리가 오늘 만약에 방해하면 반드시 체포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전에 계속 고지를 하고 실제 현장에서도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근데 이거를 굉장히 낯선 일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집회 현장에서 수십 년간 다 그렇게 합니다. 보았던 네. 보았던 일 아닙니까? 제가 이제 쌍용차 옥새투쟁 2000년대 초반 굉장히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 네. 그때 한 달도 버티고 두 달도 버틴다 그랬어요. 경찰이 들어와서 몇 시간 만에 다 연행합니까? 반나절 안 걸려요. 아. 그 공장의 지리를 너무 잘 알고 공장에 어디로 들어올지를 다 막고 있어도 네. 경찰이 물리력을 집행하기로 결심을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 결기를 보여줘야 이게 가능한 일이다. 근데 그거 진짜 효과적이긴 하겠네. 그러니까 경찰이 자 마지막 경고입니다. 저희 다시 한번 진입할 건데 여기서도 맡고 계시면 그때부터는 체포입니다. 네. 마지막 경고입니다라고 하면 압박이 어마어마하겠네. 그리고 그렇죠. 우리 평론가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자 여러분 공무원이죠. 지금 물러나면 연금 100%, 체포된 순간 연금 80만 원. 둘 중에 선택. 하나 둘 셋 하고 들어가면은 쫙 그냥 도망가 버리지. 쌍용차 예를 들은 것은 좀 우리 안타까운 사실이었으니까 네. 제가 네. 들지 않고요. 더 옛날 예를 들게요. 더 옛날. 이시에 난 조사이에 난 옛날에 조선시대 조선시대. 이름을 이제 조선시대로 갑니까? 반란군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선무 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경문 방을 붙입니다. 자, 이 주민들은 동요하지 마라. 그리고 역적을 빨리 잡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방에 방을 붙입니다. 네. 방을 붙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관군이 쳐들어가죠. 그 다음 또 뭘 하냐면요. 역적 수계에 대해 가지고 현상금을 겁니다. 현상금을 걸거든요. 그러면서 역적 주위에 있는 동조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다치고 싶지 않으면은 역적 수계를 잡아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결국 보면요, 역적 수계의 측근들이 배신하고 역적을 잡아다 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요거 비슷하게 이야기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 박은정 의원이에요. 구속 영장 치고 수배해라. 지명수배인가? 윤석열 지명 수배해라. 맞아요. 그러면은 이 경호처 직원들이 나중에 잡아올 수도 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 하셨거든요. 네. 결국 이게 선무 작업이라든가 또는 위압감을 주문으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으로 범죄자를 먼저 지배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지배를 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오동훈 처장이 법사위 나왔잖아요. 그런데 김용민 의원이 예를 들어 관저에서 나와서 윤석열이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체포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니까 오동훈 처장이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영장 집행 시에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정청래 위원장이 참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행태상 도망가고도 충분히 남는다 이렇게 발언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유의미한 게 고양이 뉴스라는 그 유튜브 네, 채널에서도 네, 네. 방탄 차량을 일단은 찍었고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윤석열이 그
숨었는지 안 숨었는지 모르겠지만 경찰 쪽에서도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냈어요. 경찰 쪽에서. 근데 소재 파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형식적 왜냐면 관저 있는 게 뻔한데 왜 굳이 소재 파악이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 의문점도 좀 있거든요. 1월 3일 날 들어갔을 때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관저에 윤석열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양이 뉴스 이야기가 이른바 이제 방탄 차량을 차고 합참의장 관사 공간. 쪽으로 갔다, 네. 공간 쪽으로 갔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확인되지는 않는 이야기입니다만 네. 저는 윤석열이 비열한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본인 밑에서 이 내란을 같이 했던 군 관계자들이라든가 국방부 장관이 수많은 이야기를 다 실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그냥 격려했다. 잘 몰라. 맞아요.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법률적 정치적으로 책임지겠다 놓고 숨어 있습니다. 아주 비겁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도망갈 가능성도 있다. 그런 가능 있다고 보고요. 도망가면 땡큐죠. 도망가면 오히려 도망가면 오히려 땡큐죠. 더 잡기 쉬워지죠. 잡기 그리고 얼굴 쉬워진다. 다 알려졌는데 전 세계 어디를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어떻게 우리 기자님은 진짜 숨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상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고성국 TV나 이런 데서 무슨 뭐 저도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만 뭐 알몸으로 있어라 못 잡아갈 거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런 말이 뭐 있어요? 그런 말을 했다라고 지금 저도 어디 SNS에서 보고 뭐 윤상현 의원 이런 사람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체포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공무원이 하고 있는 세상이어서 어떤 가능성도 부정하기 어렵겠지만 오늘 그 답변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이 그 가능성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했거든요. 그 네. 얘기는 뭐냐면 그 관절하는 구조가 사실 안 알려져 있어서 몰라요. 예를 들면 그리고 청와대면 거기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민주당 관계자들이 구조를 알 텐데 그렇죠. 지금 여기는 구조를 몰라요. 지하 벙커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지하 벙커끼리 뭐 몇 개의 건물이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시설들이 좀 갖춰져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색영장을 같이 나왔는데 그 수색영장은 장소 한정이 있기 때문에 관절을 넘어서는 범위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렇게 체포영장을 거부할 거라고 상상을 못 해봤기 때문에 별의별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자체를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유튜브 보기 좋아하신다니까 이게 일국의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견딜 수 없는 모욕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는 시사평론가들이 기자들이 국회의원들이 도망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게 받아들여야 네. 된다. 발가벗고 네. 몸에 참기름 바르고 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장사미사들이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 어떻게 대통령을 지낸 사람을 두고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근데 이거를 모욕과 수치로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그 앞에 있는 국민들을 포함해서 이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견딜 수 없는 어떤 심정을 만드는 거죠. 맞아요. 이거 도망가면은 지금 외신도 엄청 주목하고 있잖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도망가면은 외신도 President Yoon is run 뭐 이렇게 할 거예요? 뭐 어떡해? 얼마나 그게 수치입니까? 아니 역사적으로 지하 벙커 이야기는 늘 독재자들과 세트로 나옵니다. 세트로 나오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끝까지 숨어 다니는 독재자가 있고 그래도 나를 잡아가라 라고 나서서 맞서는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저는 끝까지 도망가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카다피, 뭐 차우세스코 이런 사람들 결국에는 지하 벙커에서 숨어 다니다가 민중들에 의해서 끌려 나오기도 했습니다. 야, 추잡스러움의 끝입니다, 진짜. 근데 우리가 전반전에서도 잠깐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국힘 의원들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기에 굉장히 차라리 선을 긋던지 해야 되는데 같이 동조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로 지금 엄청 갔잖아요. 44명인가 5명인가 갔죠. 44명이 네, 갔잖아요. 그리고 막 공격하고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원래는 이제 김민전, 윤상현 요 정도만 가다가 갑자기 늘어났나 봤더니 그 여론조사 그 문항부터 잘못된 어제 저희가 다뤘습니다. 문항부터 잘못된 그 여론조사 결과 가지고 움직인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관저 앞에 모여 있는 윤석열 지지자들이 그 여론조사를 믿고 본인들끼리 우리가 이겼다, 이봐라 지지율 높아졌다 이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걸 이제 레밍 정치라고 합니다. 레밍? 예, 네. 쥐, 설치류. 아, 예, 그 홍준표 시장이 그런 이야기 자주 했지 않습니까? 또 레밍 정치하고 있네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집단적으로 어느 곳을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왜? 지금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고 탄핵되면은 정권을 뺏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서 전략적으로 이걸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거야. 그러나
어디로 가긴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 뭉쳐서 아무데나 가는 쪽으로 따라가는 거야. 앞에 사람 엉덩이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레밍이. 그래서 어디 가려면 올라갑니다. 일단 산으로 올라가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죠. 절벽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다 죽는 거거든요. 이게 이른바 레밍 정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분들에게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더 한번 권해드릴 게 있습니다. 윤석열을 끝까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예, 국회의원 45명이 저는 이 경찰 특공대 투입되는 날 그 관제에 가서 윤석열 앞을 막고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돼 주십시오. 나를 잡아가라 이러면 네. 그렇죠. 하면 나를 됩니다. 잡아가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네, 그러면 4명이 붙어서 네 하고 예. 잡아가면 됩니다. 현행범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죠.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혐의로 다 잡혀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근데 레밍 정치라는 게 되게 와닿네. 근데 뭐 많이 최근에 현대 정치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백래시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지금 있는 정치적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반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제가 이제 여러 사회적인 거에서 백래시다 얘기하는 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반동이죠. 그냥 반동인 거죠. 그러니까 체제에 대한 반동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법상식에 대한 반동인 거고. 근데 다만 이들이 믿고 있는 거 하나는 뭐 여론조사 얘기하셨지만 이들의 지역구 분포 지금 보면 다 어디입니까?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선거는 아직 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의 첫 번째 국민의힘 발언으로 나온 게 뭐 메시지로 전더진 게 뭐였습니까? 국민들은 1년 지나면 다 잊는다. 그러니까 나도 되지 않았냐. 하면 된다. 우리 버티고 하면 된다. 근데 그 정서가 저 윤상현 왜 저래? 그때는 이랬지만 지금 보면 그게 국민의힘의 어떤 집단적 정서로 지금 있다라는 게 그리고 특정 지역에 특히 뭐 이게 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서울 수도권 의원 뭐 당협위원장들 이런 사람들 안 가잖아요. 맞아. 네. 또 그건 안 가더라고. 훨씬 더 말하자면 지도부도 안 가고. 근데 여기는 이거 이렇게 돼도 우리는 여기서는 된다. 뭐 이런 정서적인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 지역민들에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일입니까? 실제로 그 지역구민들이 사무실 앞에 막 지금 1인 시위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예, 수치스럽다고. 그 또 레밍 정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리를 지어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싸돌아다닙니다. 부지런하게 또. 네, 부지런하게 싸돌아다닙니다. 그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가봤던 곳으로 갑니다. 가봤던 곳. 예, 안 가본 곳은 안 갑니다. 즉 보수 극우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전에 가본 적이 있으니까 정광훈 따라서 가본 적이 있으니까. 사실 이럴 때는 쉬어야 됩니다.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쉬면서 관망하고 그 다음에 더 폭넓게 전망하고 토론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마음은 급하고 빨리 몸은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떼서리 지어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네. 이러다가 이제 전부 다 이제 벼랑 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이제